눈과 입과 귀가 즐거워지는 여행 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입니다. 여러분에게 향토 음식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가족까지 잘 전해드리는 배달맨 시민보입니다. 빠라바라바라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향토 음식을 사랑하는 네 분 김현복 선생님, 황영정 선생님 오셨고요. 네, 박정민 선생님, 남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임복 씨가 네네. 배달맨을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막 너무 잘 네. 어울리는 것 같아서 혹시 네. 우리나라 최초의 네. 배달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야, 여기서 또 이 음식 얘기가 역시 빠지지 않는군요. 네. 뭐 당연히 배달 음식 하면 짜장면이나 짬뽕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치킨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아세요? 예, 예. 우리나라의 최초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은 네. 1800년대 이제 효종갱이라는 음식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해동죽지라는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장국에 여러 가지 양질의 재료를 넣고 이제 하루 동안 푹 고아서 끓인 국을 말하는데요. 이제 남한산성에서 밤사이 만들어서 서울로 보내면은 그 새벽에 서대문 안에 있는 양반들이 이제 즐겨서 드셨다고. 효종갱이 예. 한문으로 쓰면 네. 새벽효, 새북종, 그리고 국갱이거든요. 네. 예, 새벽에 그 국을 국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네. 달구지에 싣고 소달구지에. 거기에다가 솜잎을 덮습니다. 네. 솜잎을 덮고 그것도 하인이 국 항아리를 가슴에 안고 식지 말라고? 그렇죠. 씻지 말라고. 달구지를 타고 마포나루를 건너서 동대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동대문에 딱 도착하면 종이 울리면서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그렇겠네요. 예. 새벽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재상들 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배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이죠.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 네. 참 오늘도 하나 배웠는데 그러면 딱 듣는 느낌은 약간 해장국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푹 고운 사골 국물에 전복, 해삼, 배추 속대, 버섯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감칠맛이 나게 어우러지게 네. 한 것인데 마지막 활용점정 네. 이것이 들어가야만이 네. 속을 든든하게 채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음식의 힌트입니다. 오늘 밥상의 전설 네. 그러면 네. 재현해 주실 분은 바로 황영정 네, 교수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마지막 이제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과연 뭘까요? 아마 사골 말씀하시는 거 봐서 저는 일단은 고기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해장국 하면 보통 그 돼지 뼈로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개운하고. 네. 그래서 혹시 그 돼지 등뼈나 네. 혹시 갈비가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갈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견이 뭐 여기저기 나오고 예. 있는데 과연 어떤 요리인지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밥상의 전설. 한번 써가지고 등급도 잘 나오고, 그 생산력이 좋은 게로 잘 나오지. 안희우 시장 그만둔 지가 한 2, 3년 됐네. 아니 우시장에는 한 50두가량 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우시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다 옛날에는 소랐어. 아직은 소가 많이는 안 나와도 소가 좋게 나왔어. 이 고기도 속이지 않고 좋은 고기만 쓰기 때문에 아니가 그 갈비가 상당히 잘 판매되고.
밥상의 전설에서 준비한 음식은 바로 아니갈비였습니다. 이야, 아니갈비. 아니갈비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 일반적으로 갈비가 유명한 지역들을 가서 보면은 네. 그 생갈비 구이 네, 네, 네. 또는 양념갈비 구이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그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갈비는 한우만 고집을 해서 그 한우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갈비탕과 갈비찜 두 가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이나 이런 건 안 하고. 네, 안 해요. 네. 예, 예. 그리고 앞서 우리가 지금 화면 속에서 효자 백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었을까요? 어떤가요? 효자 백정 조기천 지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원래 이 저기 그 백정으로 있는 그 조기천 씨는 원래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양반이었는데 예. 자기 아버지가 눈병을 앓아서 앞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봉사도 아니고 중간에. 네. 이 그 조기천 씨가 하루 종일 꿈꾸니까 이 저 간 100봉을 먹이면 이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스스로 백정을 자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당시 도축장을 토수막이라고 했는데 토수막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품삯을 소를 잡거나 하면 그 부속물, 심지어 간이라든가 네,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그 품삯으로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을 100일 동안 이렇게 먹였는데 예. 네. 그 마지막 날 비가 와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을 못 가고 있는데 예. 이 마지막 이 한 봉을 못 먹여서 우리 아버님이 눈을 못 뜬다 하고 네. 막 엉엉 울고 있는데 물이 갈라집니다. 이야.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서 아버지한테 먹여서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이야. 예. 이러한 야사가 있는 그 조기천 비석을 제가 그 당시에 찾은 거예요. 아, 직접 그럼 발견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에 이렇게 보도도 하고 했었죠. 네. 예. 야, 이거 뭐 갈비 하나에 이렇게 지금 뭐 이 심오한 또 전설까지 숨어가 있는데 사실 요즘 우시장이 많이 없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갈비는 또 여전히 유명한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아니가 지금 생각하면 면 단위로 좀 작잖아요. 네, 네, 네. 조선 시대에는 아니 현이었어요. 네. 지금 군 단위 정도는 컸었고요. 더군다나 이쪽은 그 덕유산 지리산을 끼고 전라도까지 이어지는 동남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렇죠. 네. 교통의 요충지에 딱 발달한 게 뭐가 있잖아요. 네. 시장. 시장이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큰 시장 옆에는 항상 뭐가 있으냐면 우시장이 있습니다. 네. 우시장이 있고 또 도축장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기에 관한 것들이. 아니하면은 일반적으로 갈비찜을 이렇게 꼽거든요. 네. 근데 아닌 사람들은 그 갈비탕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에서 이 갈비를 처음 팔기 시작한 것이 1967년도 그 해장국집을 했던 김말순 할머니가 갈비탕을 끓여서 팔았던 게 시초였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네. 저도 이제 그 김말순 할머니가 끓인 네. 그런 그 갈비탕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드셔보셨어요? 예. 예. 지금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물 내는 비법을 네. 며느리가 고스란히 전수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지금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야. 제가 그 전수받은 네. 예, 며느님을 뵙고 싶어서 가서 전수를 받기 위해서 예.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아니, 네. 보통 비법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일단 네. 며느리는 알려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검색창에 안이 검색을 하시면 바로 밑에 검색어로 아니 갈비탕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 정도로 맞아요. 좀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제대로 배워오셨으리라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네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밥상 만나러 함양 안이로 가보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고기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예. 네. 50년. 반세기를 갈비랑 사셨네요. 그럼 지금 하시는 건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기에 맞게끔 절단하는 작업. 어이구, 저렇게 큰 갈비를 쓰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대씩을 맛있게 잘라요. 굉장히 쉬워보고요. 네. 뼈가 있어가지고 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아, 그 남자 손이 좀 필요하겠네요. 굳은 일은 네. 아드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 시집 오니까 할머니가 하시더라고. 요만한 가게에서. 우리는 시어머니 한 대로 그대로 보고 이제 따라 다 드셔보고 이제 반응이 좋은 게 뭔데 옆에서 막 따라서 쭉 가는 거래. 제가 이 고기를 절단할 때 보니까 뼈를 예, 두 대를 이렇게 붙여서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 맞죠? 예. 이는 할머니 때부터 크게 두 개로 이 붙여갖고 하셨어요. 이 자르나 붙여나 양은 똑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근데 붙였을 때는 사람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보이거든요. 이 자르면은 요리 두 개 놓잖아요. 네. 엄청 작아 보여요. 예. 아, 맞네요, 네. 맞네요. 저는 저기 술 부르는 비주얼입니다. 이야, 제대로 보이네요. 갈비 뜯는 맛이요. 네. 끝내주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한우갈비의 그 깊은 맛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예. 맛이 어때요? 네. 기름기가 없으면서 깨끗하고 담백하고요. 부드럽게 이게 살살 녹는 이 갈비살이 일품입니다. 일품. 이야, 아니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피부가 더 좋아 보이세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갈비찜이나 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뭐 한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됐죠. 이렇게 그 대를 이어 주시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나 하는 거 보고 이제 밥에서 하니까 내 감정은 좋지. 좋죠. 네. 아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안타깝지. 그렇죠. 나도 해봐서 이제 다 아니까 너무 힘들이거든. 그렇죠. 옛날에 할머니 할 때는 이렇게 썰어서 가봤지만 지금은 짜고 가서 얘가 다 잘라서 다 해두니까. 이제 네. 숙성시킨 고기를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가 삶는 거예요. 그럼요. 삶는데 거기에 뭔가를 넣는데 그 비법은 안 가르쳐 주시죠. 아하, 네. 자, 이 밥상의 전설 처음으로 이 육고기 요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황양재 선생님. 재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아주 재료가 푸짐해요. 네. 여기 왕갈비. 왕갈비. 네, 네. 준비했고요. 예, 그리고 야채로는 양파, 표고버섯, 당근, 대파, 브로콜리.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이 보니까 갈비가 일단 우리가 뭐 흔히 식당에서 보는 그런 갈비와 다르게 좀 큼지막해요. 뭐 제 얼굴만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얼굴은 아니고. 네, 어른 주먹만큼. 아, 제 얼굴이 지금, 주먹만 해요. 네, 왕갈비예요. 예, 지금 아니 갈비가 네. 다 이렇게 왕갈비는 아니고요. 네. 이댁만, 이 오. 전설님만 이렇게 지금 갈비 두 대를 이렇게 잘라서 왕갈비를 쓰고 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 지금 갈비가 이렇게 붙어 있었군요. 예, 두 대를 붙여놨어요. 다 빨간색이라 몰랐어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그 큼지막하게 큰데, 그 고객들에게 푸짐하게 득점하고 싶은 할머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갈비 손질부터 해야 되겠죠? 네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냄비에다가 네. 지금 이 갈비를 네. 좀 담겠습니다. 네. 해서요 물을 부어서 예. 가스레인지 불을 좀 켜주겠습니까? 네. 오늘 열심히 옆에서 도우셔야 돼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제가 먹을 수만 있다면. 네.
얘를 네. 일단 물에다가 지금 이렇게 끓여주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따뜻하게 데우면은 여기에 지금 그 갈비 옆에 붙어 있는 핏물하고 그리고 이게 불순물이 이렇게 물에서 떠요. 그러면은 따뜻해질 정도로만 데워주면서 핏물 제거, 불순물 제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어째 일반적으로 고기를 네. 핏물을 뺄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네, 일반 그 가정집에서는 그 한 대짜리 갈비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이 적어서 그냥 찬물에다 담궈서 핏물 제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식당에서는 양이 많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갈비가 2대짜리 큰 갈비라서 찬물에 담궈서는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좀 이렇게 데워서 사장님 어느 정도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된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불을 좀 꺼서요. 네네네. 이제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오. 위에 기름, 그다음에 불순물, 핏물이 좀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네, 일단. 그렇죠. 네. 네네네. 건져내야겠군요. 이제 좀 건져 주시면 되겠고요. 네. 찬물을 좀 주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머스님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요. 하나씩. 네, 네. 바로 건져서 주세요. 네. 이거는 꼭 찬물로 헹궈야 되나요? 찬물로 헹궈야만이 네. 이게 좀 떨어지겠죠. 좀. 자, 다 네. 건졌습니다. 자, 얘를요. 자, 지금 밑에 채반 좀 주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찌꺼기, 핏물들이요.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거를 물에다가 한번 헹궈서요. 네. 지금 이렇게 채반에다가 건져서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네, 물기를 빼서 지금 이렇게 물기 빠진 이 갈비를 바로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안희 전설님께서는 하루 저녁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네. 갈비 네. 부위가 참 재밌는 게요. 네. 그러니까 손은 갈비가 13개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보통 본갈비라 부르거든요. 네네. 살이 두툼해요, 이렇게요. 네네네네. 두툼한 것들은 찜이나 탕으로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6번에서 8번까지는 꽃갈비라 부르는데 네. 이거는 구이로 많이 먹습니다. 오. 그다음에 밑에 부위들은 역시 좀 살은 좀 적고 쫄깃한 맛이 있어가지고 탕으로 많이 씁니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이 갈비는 어느 부위인가요? 아, 예. 이 갈비는 네. 1번에서 5번까지의 본갈비입니다. 우리가 국물만 낼 것 같으면은 엉덩이에 붙어 있는 참갈비를 쓰면 되는데 네네네. 찜을 할 거라서 뼈 옆에 살점이 좀 붙어 있어야 네. 이 갈비 뜯는 맛이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고기에 누린내나 잡내를 좀 잡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무도 넣고요. 네, 대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통마늘도 좀 넣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이렇게 좀 넣어서요. 네,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뚜껑을 덮어서 끓이는데요. 얘가 끓기 시작하면은 뚜껑을 열어서 네. 계속 기름기, 그리고 위에 뜨는 불순물을 계속 이렇게 제거하면서 걷어내줘야 되는군요. 걷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아. 맑고 깨끗한 육수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실 본격적인 그렇죠. 조리네요. 예, 그렇죠. 이 갈비가 보니까 손이 많이 가네요. 손이 그래요.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머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어떻게 집에서 이거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뭐 고기를 정성 들여서 이렇게 끓인 국이나 탕이라는 게 큰 한 솥을 끓이면 이제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기가 수월해서 좋고요. 또 대접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대접하기 푸짐하게. 수월해서 또 좋고요. 일이 편리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 옛날에 우리 식구들이 많았던 그 옛날에는 이제 식구들이 어느 가정에서나 이렇게 편하게 쉽게 해 먹을 수 있었던 그 가정 보양식으로 많이 해 먹었습니다. 네. 네. 보글보글. 기다린 이게 보람이 있어요. 이 국물이 바로 갈비탕입니다. 그렇죠. 네네. 맛있는 향이 네. 냄새가 네. 막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먹으면 되나요? 시식할까요? 네, 우리 여기서? 찜 만들겠습니다. 아, 찜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수육이 다 삶아졌으니까는요. 찜기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갈비탕 먹기 힘듭니다. 찜기에 수육만 네. 좀 건져내서요. 좀 기다렸다가. 자, 이야, 이 고기도 엄청 잘 익었어요. 색감도 전해요. 제가 네. 또 이 기름도 깨끗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네. 자, 아니 막 살에서 이 뼈가 그냥 막 저절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넋이 나간다 그러죠. 네. 넋이 나간다. 자, 지금 이걸로 네. 찜을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좀 만들어서 여기에 간장 넣고 설탕 넣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서 네, 넣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 함양 아니 갈비찜 만드는 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기 설탕은 이거는 흑설탕. 예, 이거는 흑설탕이에요. 네. 흑설탕이 예, 단맛도 좀 덜하면서 예, 이렇게 조림이나 찜을 하면 색깔이 잘 나요. 예, 그래서 설탕을 네, 좀 설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 물엿을 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양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이 꿀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은 거의 꿀과 소금을 늘 기본으로 넣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넣는 거는 이 고기의 빛깔이 상당히 곱게 나옵니다. 네, 아, 예. 맞아요. 박수가 늘어나오죠. 그렇죠. 네, 그동안 바닷고기, 하늘고기 다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육고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아까 해주셨던 갈비찜이고요. 갈비탕인데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뭔가요? 수육이 수육. 있죠. 아, 네. 수육이군요. 네. 아직도 안희에서는 네. 장날에 그 갈비 수육과 소주 네. 한잔 하던 기억을 못 잊어서 예, 이렇게 그 수육을 찾는 분들이 아직도 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술안주로는 뭐 수육이 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맛있게 갈비탕부터 드셔보시죠. 네. 네. 저는 국물 먼저. 맛있죠. 저는 이렇게 잘 벗겨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워. 재료가 일단 좋으니까. 제가 뭐 멸치 육수는 좋아해도 이렇게 고기 육수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깔끔하고 왜 이제 오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오미의 어떤 맛이 두드러진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깊은 맛이 딱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리할 때 이 탕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섬세하거나 손이 많이 가거나 그런 조리 과정은 없지만은 제대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교수님이 제대로 핏물 제거하시고 지방질 제거하시고 제대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걸 먹으니까 또 여배우가 또 생각납니다. 어머나! 오늘은 누가 등장을 할까요? 오늘은 그 연기력 출중하신 문소리 씨가 생각나는데요. 문소리 씨요? 예, 이렇게 두터운 내공에서 나오는 풍부한 연기력. 그같이 이런 두툼한 고기에서 그 내공이 확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맛이 확 풍겨오는 너무 좋습니다. 주로 이제 안희 사람들은 그 병을 앓고 나서 또는 그 몸이 그 부실할 때 이 냄비를 들고 갈비탕 집에 간답니다. 그래서 이 안희에서는 보신용으로 이 갈비탕을 먹는다고 하죠. 그렇군요. 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갈비탕이 정말 뜨거운 밥 한 그릇 딱 말아가지고 후루룩 하고 먹으면 네. 진짜 땀 한 번 쭉 빼고 감기 같은 거 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맞네요, 예. 정말. 예.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안희 고기에 대한, 안희 갈비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시장이 점점 사라지니까 고기 공급처가 줄어들어서 워낙 이제 귀한 음식이 됐죠, 갈비가.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수입 갈비를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오명 아닌 오명이 있었다고도 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절대 아니고요. 지금 그 안희에서는 한우, 암소 고기만 고집해서 그 한우 고기만 쓰고 있지 네. 수입 고기를 썼으면 네. 벌써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먹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네네. 안희갈비가 유명해진 데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창에 부근수라는 분이 네. 이 안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이 갈비찜을.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관용차를 타고 80리길을 넘어서 오신 거예요. 거창에서 함양까지를 밥 먹으러. 80리길을 거의 매일 관용차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나면서 이 거창 부군수님 굉장히 곤란해졌거든요. 근데 거창 부군수님은 곤란해졌지만 네. 그것 때문에 안희갈비가 그냥 반대로 유명해진 거죠.
그때부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거창에서 함양까지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먹을 정도냐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참 그 부군스님도 굉장히 네, 이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네요. 네, 그분한테는 좀 굴욕적이었겠지만 어쨌든 안이갈비를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알린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이 갈비, 사실은 아직은 조금 비싼 음식에 속해요, 맞죠? 우리가 지금 갈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갈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원갈비. 아, 수원 왕갈비 유명한. 예. 수원 왕갈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규성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세요. 그분이 수원갈비에 어떻게 보면 외식에 처음 만든 분인데 40년 중반 이후에 그분이 식당을 냈는데요. 처음에 해장국을 팔았어요. 해장국을 팔았는데 해장국에 갈비를 몇 점 얹어주니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50년 중반 이후에는 갈비구이를 파시는데 이분은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 갈비를 네. 일단 왕갈비를 크게 썰었어요. 네. 보통 우리가 먹는 거 6cm, 7cm 정도인데 이 사람은 13cm. 2배 정도. 네, 2배 정도 크게 해서 포참하게 만들었고 네. 그게 워낙 유명해지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 음식, 갈비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뭐 해운대 갈비라든지 서울 갈비가 이 수원 갈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쭉 증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성 씨가 사실은 그 갈비 업계에는 전설적인 분이거든요. 네네네. 이분이 한국 전쟁 때 부산에 피난 와서 갈비를 만드는 거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해운대 갈비입니다. 아, 지금 이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렇죠. 네, 유명한 그래서 갈비들. 이기성 씨는 어떻게 보면 갈비 업계의 대부라고 할 수가 있죠. 갈비하면 또 포천 이동갈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다 나옵니다. 흔히들 많이 아는 네. 포천 이동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비와 갈비대와 이제 갈비 주변의 살을 이제 꼬지로 꿰어가지고 양념을 했다가 재워서 이제 숯불에 구워 먹는 방식으로 나오는데 갈비 맛도 갈비 맛이지만은 양이 많고 푸짐하고 네, 또 네. 가격도 쌌기 때문에 비교적, 예, 네. 그 당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으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뭐 갈비가 좀 비싼 외식 음식이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흔히들 이제 집에서 해 먹을 때는 LA 갈비라는 걸 참 많이 해 먹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LA 갈비? 이게 뭐 LA 사람들이 즐겨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LA에서 수입을 해온 건가? 좀 궁금하긴 해요. 오늘 네. 전문가분들 모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미국은 스테이크용으로 예를 정육 그렇죠. 외에는 이제 예를 부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료로 쓴다든가 네. 또 이 뼈 이런 것 공업용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가보면 그 LA 쪽에 그 정육점에 가면 아주 다양한 부위를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A 갈비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 LA 갈비는 LA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이 이 갈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LA 갈비를 수입하는 그런 그 현실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유학생이 네. 그 유학 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네. LA 갈비를 그 개발을 해서 각 식당에 이렇게 납품했다는 그런 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유학생은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LA 갈비를 팔았어야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유명해졌으니까요. 예, 이제 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1980년 초가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그 갈비 문화가 이제 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면 60년대부터 소갈비는 부자들이 먹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막 양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LA 갈비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수입 갈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네. 소갈비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돼지갈비를 이제 소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닭갈비도 먹기 시작하고 네. 심지어는 고등어를 고갈비라는 이름으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럼 네. 그때부터 고갈비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있었지만은 그 이전 대중화되면서 갈비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아. 부자들은 81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네. 강남에 그러니까 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개발되기 시작할 때니까. 그렇죠. 뭐 배추밭이었고 뭐 그렇죠. 다들 뭐, 예, 근데 그 그랬으니까. 땅을 200평 이상 놀리면 공한세라는 걸 냅니다. 공한세. 빈 땅세를 내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있는 되게 유명한 S가든의 그분이 혹시 그 따님이 골프 선수인 맞습니다. 예, 박씨는 아, 그분인데 네. 그분이 부자들 찾아가서 제안을 딱 합니다. 자, 너희 땅인데 세금 내잖아. 네. 나한테 임대를 해주면 너희 세금도 안 내고 내가 장사해가지고? 임대를 줄게. 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981년도에 세웠는데 너무 잘 되니까요. 1년 만에 강남에만 20개 정도의 가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자들은 가든의 시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갈비 시대로 가는데요.
80년 중반 이후에는 완전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갈비가 이제 일반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면서 네. 서울을 넘어서 외곽으로 넘어서 네.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확 찍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80년대는 가든의 시대로 만들어내게 된 거죠, 보니까. 예. 어쩐지 저는 이렇게 가보면 왜 고기 파는 집들은 다 무슨 가든, 그렇죠. 뭐 무슨 맞아, 정원. 맞아. 네, 왜 그러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좀 고급화된 갈비와 또 일반 서민들이 먹는 갈비 이렇게 좀 나눠. 네, 좀 적기도 분류가 하겠네. 됐었죠. 예, 예. 예, 예. 그 양념갈비 시대를 넘어서 80년 중반이 되면 이제 생갈비 시대가 나와요. 왜냐면 더 고급스러운 거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고기의 마블링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등급 시대가. 네. 그러니까 생갈비, 우리 아까 말한 6번에서 8번까지 꽃갈비는 네. 이게 등심하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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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완전히 등심 같은 그 마블링이 쫙 깔린 네. 이런 고급 고기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찜갈비 유명한 거 사실 아무리 둘러봐도 안이갈비 이상 유명한 데는 못 찾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이갈비가 찜갈비로서 유명해졌을까요? 사실은 이제 찜갈비 문화는 그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안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내륙 지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좀 나쁘게 말하면 늦은 거고 좋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통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켜오다 보니까 다른 데들은 막 그냥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없어졌는데 안이는 그걸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명성이 지금 전국적인 명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우리 심 아나운서가 그 갈비찜 그 밑에 있는 그 육수를 가지고 밥을 비벼 먹는다. 네네네네. 이게 사실은 이 간장으로 한 찜갈비에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통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는 데가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나가서 거창 안동만 가도 고춧가루에다가 매워지죠. 배 이렇게 넣어서 하는 갈비가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대구 가면 네. 거기 가면 그 큰 양품에다가 매운 갈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몸에서 열이 날 정도로 그 매운 갈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네. 우리 갈비가 계속 시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 조리법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황영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푸짐하고 풍성한 갈비찜과 또 갈비탕을 해주신 네, 덕에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거리도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오늘? 여전히 그 고유의 조리법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우리 그 안이 갈비찜을 네. 예, 저는 경남 향토 음식으로 네. 인정합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네. 오늘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또 어떨까 싶어요. 정말 옛 것을 지키면서 그 맛을 꾸준히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신념. 그리고 백정의 효심이 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설적인 이야기 있는 이 식도락 여행을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러분 함양 안이로 가셔서요. 백정 비석도 한번 구경을 하시고요. 또 워낙 자연 이 풍광이 좋지 않습니까? 또 자연도 함께 보시면서 맛있는 갈비찜과 갈비탕을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누시면서 정말 풍성한 주말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은요. 경남 곳곳에 숨어 있는 이 향토 음식들의 다양한 맛과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계속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의 전설!